네, 안녕하세요. 자, 수학의 진심인 수학쌤, 자, 을영쌤 인사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시험지 또 하나, 진심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 동명여고 202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 어땠는지, 또 함정은 무엇이 있었는지, 자,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고요. 자, 다음 시험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부터 살펴볼게요. 자, 저번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까지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상 범위에는 도형의 이동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명여고에서는 직선의 방정식까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느냐? 원의 방정식과 자, 도형의 이동 파트를 다 끝내지 못한 범위였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럼 그거는 언제 할까요? 자, 이거는 수상이지만 2학기 때 수하 집합 부분을 배울 때 중간고사 범위에 거기 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도 까먹지 않으셔야 되고요. 틈틈이 푸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험 대비 기간에 더 많이 빡세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항수. 자, 전체 100점 만점에 객관식 17문항 66점, 서술형 4문항에 34점이에요. 뭐 이 정도면 문항수도 좀 보통이고요. 서술형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인 특징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험 범위는 좀 적은 편이지만 남은 부분이 2학기 때 들어가서 부담돼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딱히 엄청난 킬러 문제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1번 문제는 간단한 연산 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연산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의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충격을 1번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풀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킬러 문제가 없어서 좋아 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르고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했고요. 자, 교과서 유형이 변형된 게 많았으니까 교과서를 공부하실 때요. 쉬워 하고 대충 넘어가선 안 되고요. 어떻게 변형될지 예측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를 정확히 꼼꼼히 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여러분. 자, 그럼 문제 1번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다. 가로의 길이를 2, 세로의 길이를 각각 2씩 늘리면 텃밭의 넓이는 처음 텃밭의 넓이보다 46만큼 넓다고 한다. 텃밭의 넓이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1번부터라는 게 충격인 거죠. 교과서 예제 문제입니다. 교과서 예제는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은 베이스캠프 N제에 여기 조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바로 교과서,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바로 교과서 문제고요. 양식장의 대각선의 길이가 10이고 가로 세로를 확장했을 때 처음보다 32가 넓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 유형이면서 N제에도 나왔었고 1번부터 왜 당황스러웠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식을 세워서 연산을 풀어냈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간단히 식 세우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제 및 교과서 유형은요. 교과서 유형은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었는데요. 자, 1번에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과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교과서구나 라고 할 수 있었고 식도 세울 수 있었답니다. 자, 같이 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가로의 길이를 x라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놓고요.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x제곱, 왜? 보이는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습니다. y제곱은 10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세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늘어났어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가 되고 세로의 길이도 y 플러스 2가 됐고요. 그것이 처음 텃밭의 넓이인 xy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46만큼이 늘어났으니까 46을 더해줘라. 자, 이거 두 개는 자 무슨 단원이죠?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하는 거죠. 자, 좀 당황스러웠을까요? 네, 활용이라서 당황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뭐 미리 교과서 푼 학생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이 연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유형, 자, 어떤 특징을 파악할 수 있죠? 교과서를 미리 봐라.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명여고 기말고사 문제 5번이에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길이가 15인 끈의 양 끝을 x만큼 잘랐을 때 이 끈을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 만들 수 있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4를 이렇게 해라. 뭐 곱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 엔제에 나와 있는 2020년도 대성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길이가 10인 끈을 각각 이렇게 잘랐다. 세 조각의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명여고 문제와 그 교과서 문제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각각 세 변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x 10-2x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길이가 15나 되는 끈을 3개로 나눴는데 양끝을 x라고 나눴죠? 양끝을 똑같이 x만큼 자르면 요 중간의 부분이 15 빼기 2x다 라는 겁니다. 세 조각의 끈의 길이를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건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 하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은 나머지의 합보다 작아요 라는 중학교 때의 상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X와 15 빼기 2X라고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긴 변을 X라고 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는 경우의 수도 생기고요. x가 가장 긴 변이란 보장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15 빼기 2x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두 변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거를 계산하시는 문제인데요. 출제 단원은 1차 방정식 단원이고요. 이 문제는 교과서 변형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동명 7번이에요. 읽어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변형된 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헷갈리고 함정, 부등호에 대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했고요. 자, 오른쪽 N제 63번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 fx가 주어졌고요. 역시 해가 똑같이 주어졌고요. 변형된 식의 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식만 구하면 되는데요. 동명여고에서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그 정수, 자연수까지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뭐부터 해야 하냐면 fx를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를 가지고 역으로 추론을 해야 되죠. 해가 x 플러스 3, x 빼기 3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다. 이거 안 쓰면 반드시 감점을 당하니까 정말 주의사항입니다. 자, a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이 크다인데 이렇게 사이 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a 값은 음수다라는 게 또 주의사항이고요. 계속 갈게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f의 100 빼기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 100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x 대신에 100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예요.
100 빼기 x 빼기 3이다 라고 대입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부등호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103 빼기 x를 쓰고요. 여기도 97 빼기 x를 쓰시는데, a를 일단은 아직은 있고요. a를 빼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라, 이게 함정이었죠. 여기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지 않으면은 정말 답이 달라지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 부등식 처리를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뭐 우리 교과서 또는 엔제에서 연습을 했던 유형이라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다음 문제 같이 가요. 자, 다음은 동명 8번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 부등식이 있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일 때 모든 정수 A 값을 고분하고 물어봤어요. 자, 엔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21년 대성에서도 나왔다고 하고요. 자, 연립 부등식인데 하나는 2차, 그 아래도 2차. 이 연립의 해를 풀었을 때 정수인 해가 1개다. 정수의 개수가 주어졌죠. 이 범위 안에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 단 A는 1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립 2차 부등식의 특징은 가장 먼저 각각 2개의 식을 풀어야겠죠. 자, 푸는 방법은 당연히 인수분해입니다. x 빼기 3, x 플러스 2 이렇게 풀어주고요. 아래 것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에 x 빼기 a가 되고 부등호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거를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위에 있는 1번의 조건을 수직선에 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래 것도 마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다시 한번 조건을 보면 여기에 A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구간이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여기 안에 정수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3이라는 게 있고요. 반드시 4라는 게 여기 안에 있어 줘야 되겠죠. 자, 4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4하고 A라는 값은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요. 3개가 되려면 4보다는 벗어나가서 4를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되고요. 5는 포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이 코르가 없기 때문에 이 A라는 값은 5와 포개져도 된다 라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A 값들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선생님 A가 5니까 하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반대쪽 부분을 조금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 A 값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렇게 가서,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3개를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수의 개수 3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한번 3개를 먹어서 이렇게 A의 값이 떨어지면 또 이 범위 내에서 정수의 값이 3개가 주어지죠.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또 하나 있겠어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온다라는 게 크나큰 함정이에요. 자, 보통 학생들이 한쪽만 풉니다. A가 양수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만 계산을 하죠. 그럼 답이 없겠죠. 그래서 답이 없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당황을 했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함정이었으니까 여러분 절대 다음 시험에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 갈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미지수가 3개나 되네요. ABC요. 이거의 해가 x는 3뿐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해서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미지수가 3개라서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일단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N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일 때 실수 ABC 역시나 미지수가 3개입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개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어떤 완전 제곱식이 x 빼기 3의 제곱이 0 이상일 때와 x 빼기 3의 제곱이 0 이하일 때 똑같은 상황에서의 부등호가 다를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해가 단 하나, 그 해는 x는 3 하나뿐이다 라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x가 3뿐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또 하나의 함정은 여기 a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를 곱하면서 이렇게요.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a는 음수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번 전개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a가 여기서 절대적인 음수가 된다라는 기억이 당연히 맞다라는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거는 해가 2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중근이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해가 하나인데 여기서는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해가 2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식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빼기 6AX 더하기 9A라는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 값이 B가 되고 요 값이 C가 되어서 다시 한번 디귿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푸시면 디귿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그냥 부등호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초적인 개념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N제에도 똑같이 나왔고 교과서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동명심 6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은 세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N제의 34번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직선이 있고요. 똑같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M 값을 모두 더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도형 파트 마지막 동명 마지막 단원이죠.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 끝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선 파트에서 평행, 일치, 수직을 배울 때 어느 세 직선도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건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은 모든 직선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였죠? 2개만 평행한 거죠. 이렇게 2개만 평행하거나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2개가 평행한 이런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을 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직선의 각각의 이거를 L이라고 할게요. L, M, N이라고 했을 때 L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1, M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2, N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모두 다 현재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라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데요. 자, 여기 L과 M의 교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편하게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L과 M의 교점을 구해서 그거를 N에다 대입을 하시면 A의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L과 M의 교점을 구할 때
그게 이제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입하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문자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x 플러스 y 빼기 a는 0과 여기서 2x 더하기 y 더하기 a는 0인데 2일식과 2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x 빼기 2a가 0이라서 뭐 x가 2a 이렇게 놓고 y도 마저 구해서 그거를 3식에 대입을 하면 a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울기만을 이용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정, 연립 이런 거 실수하지 않기를 다음 시험에서는 꼭 우리 잘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험이 아닌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번, 동명 17번입니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기울기 양수인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n제 볼게요. 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의 각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 쭉 연결해 볼게요. 자, 이 각과 이 각을 이등분하는 그 직선은 이 점 아무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합동임을 이용해서 거리 공식 D1은 D2다. D1은 D2다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때마침 굉장히 그 15번 N제에 있는 문제보다도 굉장히 식이 짧아요. 이 x 빼기 y는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0으로 놓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L이라는 직선에 한 점을 잡아서요. 첫 번째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이렇게 쓰셔서 각각의 점직선 거리 공식 있죠. 디스턴스 거리 공식 우리 다 아시죠. D는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을 해주시면 자, 이것이 서로 같다. D1은 D2다. 여기를 D1, D2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D1부터 해보겠습니다. 루트 4 더하기 1분의 2x1 빼기 y1 절대값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기 4분의 x1 플러스 2y1 절대값 닫아주시면 자, 여기서 분모는 약분이 되는데요. 절대 A는 절대 B에서 A는 뿔마 B이기 때문에 2x 빼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개를 다 써야 되는가? 그래서 N제에서는 모두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17번 동명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울기 양수인 것만 두 개를 정리해서 찾아주시면 자, 답이 나옵니다. 자, D1은 D2다. 이렇게 해서 N제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문제 계속 또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도 같이 살펴보셔야죠. 3차 방정식,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A를 구하는 거를 제시된 단계에 따라 풀이 과정과 이제 뭐 답 구하라. 자, 인수분해 하시고요. A를 모두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N제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또 3차 방정식 미지수 들어가 있고요. K가 들어가 있네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을 모두 다 구하고 서술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실근, 중근 이렇게 따지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서는 2차 방정식에서는 쉬운데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먼저 때리셔야 해요. 자, 요렇게요. 이거를 먼저 A로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삼승이에요. 자, 이거 0 이렇게 해서 일단은
x 빼기 a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a 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문제 보면은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이제 중요한 거 볼게요. 세 실근입니다. 여기서 뭐였죠? 두 실근입니다. 자, 세 실근과 두 실근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여기서 실근 하나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D를 써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하나는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렵지 않게 판별식 때리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조립제법 해서 2차식으로 1차식으로 두 개로 이렇게 조립제법 하시는 게 필요하고 세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또 겹치지 않게끔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a가 0이 되는 조건은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이거 빼시면 되는 거예요. 동명요고 문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함정도 있었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요. 다음 시험에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을령쌤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